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을 발의하신 정병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정읍시민 여러분, 김생기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유진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병선 의원입니다. 늦었지만 300여 명의 생명을 앗아간 세월호 인양 작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드리며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아동 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라 판단하여 수십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였으나 제도와의 미비로 실패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수당 지급과 전 어린이집 국공립화, 부모들이 보육 선택을 위한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 육아휴직법 개정 및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확산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 출산율 저하는 노동 공급 감소와 내수 부진 유발로 잠재성 성장률을 저하시키고 노령자 부양을 위한 젊은 세대의 부담 증가로 세대 간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사회 전체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1.24명으로서 포르투갈과 함께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초저출산간 국가이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올해부터 만 15세에서 64세에 해당되는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 2020년부터는 해마다 30만 명 이상 감소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1978년 당시 28만 6천 명의 인구가 저출산 등 사유로 인하여 2016년 말 59.8%인 17만 1,000명이 감소된 11만 5천 명으로 이 추세로 간다면 26년 뒤인 2043년에는 우리 시 인구의 완전 소멸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저출산의 가장 큰 요인은 아동 양육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라 판단, 수십조 원을 투입하였으나 제도와의 미비로 실패했다고 봅니다.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과 개선이 필요한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아동수당 지급과 전 어린이집 국공립화로 안전한 보육 환경 조성입니다. 단편적으로 출산 시 현금 지원 금액만을 올리는 방법은 다른 지자체의 인구를 빼오거나 유장전임을 야기해 임시로 인구 증가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저출산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습니다. 기존의 임신과 출산의 수준을 맞춘 저출산 해소 대책에서 벗어나 국가가 아이의 양육을 직접 지원하는 아동수당 지급과 전 어린이집 국공립화로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둘째, 부모들의 보육 선택을 위한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입니다. 작년 육아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조부모와 친인척이 자녀를 돌본다고 63.6%가 응답하였으나 친인척 돌봄이나 민간 베이비시티를 이용한 경우 세금 지원이나 이용료 지원 등 혜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시의 사례를 보면 9개월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닐 경우의 최대 83만 원을 지원받지만 가정에서 돌볼 경우 20만 원만 지원받아 무려 63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아이 돌보미, 보육시설, 친인척 돌봄 등 모든 돌봄 형태를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고 어떤 보육 방식을 선택해도 지원 금액이 차등이 없는 보육 바우처 제도를 도입해서 부모들의 선택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육 정책을 개선해야 합니다. 셋째, 육아휴직법 개정입니다. 정확한 명칭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호법입니다. 현행 1년 육아휴직을 3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자녀가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나 이를 확대해 만 18세 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즉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을 둔 부모들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개정하고 육아휴직수당도 현행 휴직수당 상한선인 100만 원을 2배 인상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휴직급여를 현실화해 통상임금의 40%에 머물고 있는 육아휴직수당을 60% 수준으로 올려야 합니다. 넷째,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확산입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이지만 노동시간은 세계 최장입니다. 일과 가정을 양립하기 위해서는 정시퇴근, 시간 선택제, 휴식 문화 개선 등 일부 기업에서 시행하여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는 제도의 확산이 필요합니다. 시간 선택제 운영 우수 사례로 국세청에서는 기존 출퇴근 시간을 과감하게 탈피한 시차 출퇴근 제도를 도입해 시간제 여유를 극대화하였고 보건복지의료공단에서도 집중 근무일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가족 친화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킨다면 저출산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마지막 골든 타임이라고 생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획기적인 개선 대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정읍시 의원 일동은 아동수당 지급과 전 어린이집 국공립화, 부모들의 보육 선택을 위한 보육 바우처 제도 도입, 육아휴직법 개정 및 직장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 확산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 도입 및 개선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7년 3월 23일 정읍시의회 이상과 같이 저출산 극복 제도 도입 및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하오니 본 건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